단 하루 만에 50년 우정이 무너졌습니다. 15만 명의 삶이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병원, 학교, 도로, 그리고 그 나라의 미래까지. 모든 게 단 한마디에 끝이 났죠. 이제 필요 없다, 떠나라. 저는 그 순간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멈추는 모습을 보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충격과 상실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남은 건 눈물과 후회뿐이었죠. 과연 누가 진짜 승자였을까요? 만약 당신이 이 현장에 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한국의 진짜 감동을 더 많은 분과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진실을 널리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믿기 힘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973년 현대자동차가 처음 태국 땅을 밟았을 때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야겠어요. 당시 태국은 개발도상국이었고 자동차 산업은 걸음마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가 가져온 건 단순한 공장이 아니었어요. 저는 당시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정말 놀랐는데요. 현대차는 처음부터 태국을 진정한 파트너로 대했습니다. 다른 외국 기업들이 값싼 노동력만 이용하려 할 때 현대차는 완전히 달랐어요. 기술 이전부터 시작했습니다. 현대차는 핵심 자동차 제조 기술을 태국 현지 기업들에게 무상으로 전수했어요. 보통 이런 기술은 수십억 원의 가치가 있는 건데 말이죠. 그 다음은 인재 양성이었어요. 매년 수백 명의 태국 직원들을 한국 본사로 보내서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항공료, 숙식비, 교육비까지 모든 걸 현대차에서 부담했죠. 하지만 진짜 감동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현대차는 이익과 상관없는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부터 현대희망병원을 건설했어요. 2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태국 현지 주민들에게 완전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 온 게 아니라 정말 그 나라 사람들의 삶을 생각했구나 싶었거든요. 현대국제학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운영하며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장학금까지 지원했어요. 아이들이 더 넓은 세상을 꿈꿀 수 있게 했죠. 도로와 인프라 건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공장 주변 지역의 도로, 상하수도, 전력시설까지. 현대차는 자신들에게 당장 필요하지 않은 인프라까지 투자했어요. 50년이라는 시간 동안 현대차가 태국에 투자한 금액은 총 20조 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었어요. 진정으로 태국의 발전을 원했고 태국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려 했습니다. 저는 이런 기업 철학을 보면서 한편으론 자랑스럽고 한편으론 걱정이 됐어요. 너무 순수한 게 아닐까? 과연 상대방도 이 마음을 알아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 아름다운 이야기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합니다. 2020년대 들어 태국 정부의 태도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 경제가 흔들리면서 태국도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등장한 게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중국 자동차 기업들이 태국 정부에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BYD, 지리자동차 같은 대기업들이 현대차보다 3배 많은 투자를 약속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전기차 시대를 함께 열어가자, 태국을 동남아시아 전기차 허브로 만들어주겠다. 정말 달콤한 제안이었죠.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론 태국 입장에서는 더 나은 조건을 찾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론 50년간 쌓아온 신뢰와 우정을 돈으로 계산하기 시작한 게 안타까웠거든요. 태국 정부는 점점 중국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외교부 장관의 발언이 충격적이었어요. 시대가 변했고 더 나은 선택지가 있다며 현대차를 낡은 기술과 사고방식이라고 폄하했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정말 화가 났어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말이 딱 이런 거구나 싶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태국 정부가 현대차에게 제시한 새로운 조건들이었어요.
기존 특혜를 모두 철회하고 법인세를 3배로 올리겠다는 거였습니다. 게다가 현대차가 운영하던 병원과 학교에 대한 지원도 중단하라고 했어요. 현대차는 당황했습니다. 50년간 파트너로 지내온 나라에서 갑자기 이런 대우를 받게 된 거니까요. 현대차 태국 법인 대표가 태국 정부와 긴급 회담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차가웠어요. 현대차는 더 이상 태국에 필요하지 않으니 빠른 시일 내에 철수를 검토하라는 일방적 통보였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50년 동안 진심으로 도와준 친구에게 이제 필요 없어, 떠나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현대차 본사에서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태국을 떠날 것인지 아니면 굴욕적인 조건을 받아들일 것인지. 하지만 이미 태국 정부의 마음은 돌아서 있었어요. 중국 기업들과의 계약서에 이미 서명까지 마친 상태였거든요. 이때 현대차가 내린 결정은 의외였습니다. 우리가 떠나면 태국이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자. 바로 철수가 아니라 단계적 철수를 선언한 거였어요. 마지막까지 태국을 배려한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태국 정부는 이것조차 협박이라고 받아들였어요. 언론에서는 한국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정말 답답했어요. 누가 누구를 위협하는 건지 도대체. 드디어 현대차가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태국 사업 완전 철수. 50년 우정이 이렇게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2024년 3월 15일 현대자동차가 태국 철수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저는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아침 뉴스에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믿기지 않았거든요. 현대차 CEO의 기자회견이 담담했습니다. 50년간의 동반자 관계를 소중히 여겼지만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며 6개월 내에 모든 사업을 정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태국 정부의 반응은 예상외로 차가웠어요. 정부 결정이 옳았다는 증거이며 현대차 없이도 태국은 잘할 수 있다며 오히려 환영하는 분위기였죠. 저는 이 반응을 보면서 정말 후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현실이 그들을 깨우게 됩니다. 철수 작업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핵심 장비들은 다른 나라로 이전되기 시작했고 한국인 직원들은 하나둘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50년간 쌓아온 모든 게 단 몇 달 만에 사라지는 거였습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건 직접 고용 직원 3만 명이었어요.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된 거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현대차와 거래하던 협력업체 500곳이 연쇄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업체는 매출의 90%가 현대차에서 나왔는데 갑자기 모든 주문이 취소된 거였으니까요. 저는 이 상황이 정말 안타까웠어요.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론 분노가 한편으론 깊은 슬픔이 밀려왔거든요. 현대차가 운영하던 현대희망병원도 문을 닫게 됐습니다. 연간 50억 원의 운영비 지원이 끊어지면서 더 이상 무료 진료를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하루에 500명씩 치료받던 환자들이 갈 곳을 잃었습니다. 15년간 이 지역 의료를 책임져 왔는데 이제 중환자들을 어디로 보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 됐어요. 현대국제학교도 마찬가지였어요. 교육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학비를 5배로 올려야 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 800명이 하루아침에 학교를 그만둬야 했어요. 꿈을 키우던 아이들이 갑자기 미래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어른들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죄 없는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게 제일 안타까웠거든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지역 경제의 완전한 붕괴였습니다. 현대차 공장이 있던 라용주 전체가 단숨에 무너진 거예요. 실업률이 하루 만에 3배로 뛰었고 상점 절반이 문을 닫았습니다. GDP는 30% 감소했고 부동산 가격은 절반으로 폭락했습니다. 지방정부 세수도 급감해서 공공서비스까지 중단되기 시작했어요. 쓰레기 수거, 도로 정비, 치안. 모든 게 마비됐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한 기업이 이렇게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구나. 그리고 그 기업을 함부로 대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태국 정부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어요. 일시적인 어려움일 뿐이다. 곧 중국 기업들이 와서 모든 걸 해결해 줄 것이다. 하지만 그 중국 기업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현대차 철수 한 달 후 태국 정부가 그토록 믿었던 중국 기업들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투자 계획을 6개월 연기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였어요. 저는 이 뉴스를 듣고 역시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부터 의심스러웠거든요. 그렇게 큰 투자를 약속하면서 왜 계약서는 없었을까 하고 말이죠. BYD는 내부 사정으로 인한 불가피한 연기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태국 시장의 불안정성을 우려한 거였어요. 현대차 철수로 인한 경제 혼란을 보고 투자를 재검토하기 시작한 거죠. 지리자동차도 비슷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면서 사실상 철회 신호를 보냈어요. 태국 정부가 외국 기업을 어떻게 대하는지 똑똑히 봤으니까요. 베트남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현재 여건상 태국 투자는 어렵다며 하나둘씩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태국 정부의 화려한 약속들은 모두 허상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정말 답답했어요.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별하지 못한 거잖아요. 50년간 진심으로 도와준 현대차는 쫓아내고 달콤한 말만 하는 중국 기업들을 믿었던 거죠. 태국 정부 내부에서도 혼란이 시작됐습니다. 현대차 철수를 주도했던 외교부 장관이 급작스럽게 사임했어요. 개인 사정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책임을 지고 물러난 거였습니다. 3개월이 지나도 소식은 없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완전히 연락을 끊었고 새로운 투자자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현대차 철수 사건이 국제적으로 알려지면서 태국의 투자 신뢰도가 급락한 거였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태국의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했어요. 정책의 일관성 부족과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저는 이때 정말 안타까웠어요. 태국이 50년 만에 쌓아온 국가 신뢰도를 스스로 무너뜨린 거잖아요. 앞으로 어떤 기업이 태국을 믿고 투자하겠어요? 실업자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현대차 직접 고용 3만 명에서 시작된 실업이 협력업체까지 번지면서 총 15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태국 전체 실업률이 2배로 뛰었습니다. 라용주는 이미 유령 도시가 되어 있었어요. 인구의 절반이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떠났고 남은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이때쯤 태국 국민들 사이에서도 정부에 대한 비판이 시작됐습니다. 왜 현대차를 쫓아냈나? 정부가 거짓말을 했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정말 화가 났어요. 처음부터 뻔히 보이는 결과였는데 왜 그 간단한 걸 몰랐을까요? 50년 우정과 몇 년짜리 약속 중에 뭐가 더 믿을 만한지는 자명한 일 아닌가요?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서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들려주세요. 하지만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현대차는 이미 인도네시아에 새로운 공장을 짓기 시작했어요. 태국이 버린 기회를 인도네시아가 가져간 거죠. 현대차 철수 6개월 후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국 시민 200명이 서울 현대차 본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한 거예요. 저는 이 뉴스를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전통 태국 의상을 입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한글로 쓰인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노동조합 대표부터 일반 시민, 심지어 학생들까지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론 이제서야 깨달았구나 싶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론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무릎을 꿇은 시민 대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현대자동차 임직원들에게 자신들이 정말 잘못했다며
50년간 베풀어준 은혜를 모르고 배신했다고 사죄하며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전 현대차 태국 공장 직원의 증언이 가슴 아팠어요. 현대차가 자신의 가족을 먹여 살렸고 아이들이 현대국제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었으며 아버지가 현대희망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었는데 그 고마움을 잊었다며 자책했습니다. 또 다른 시민은 정부가 자신들을 속였다고 말했어요. 중국 기업들이 더 좋은 조건을 준다고 했는데 모두 거짓말이었으며 현대차만한 기업은 없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저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늦었지만 진실을 깨달은 거잖아요. 하지만 과연 현대차가 다시 돌아올까요? 현대차 본사에서는 조용한 반응을 보였어요. CEO가 짧게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태국 국민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미 내린 결정을 번복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무릎 꿇은 시민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3일 동안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서 사죄를 반복했습니다. 비가 와도 추워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국제 언론들이 이 장면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CNN, BBC, NHK. 전 세계 언론이 태국 시민들의 참회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어요. 저는 이 보도들을 보면서 뭔가 뿌듯했어요. 한국 기업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전 세계가 알게 된 거잖아요. 현대차의 진정성과 50년간의 헌신이 제대로 평가받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가슴 아픈 건 아이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현대국제학교에 다니던 학생이 들고 온 편지가 있었어요. 현대차 직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 아이는 현대차가 만들어준 학교에서 정말 행복했고 영어도 배우고 컴퓨터도 배웠으며 커서 한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었는데 이제 학교를 그만둬야 한다며 정말 미안하다고 적었습니다. 저는 이 편지를 읽고 눈물이 날 뻔했어요. 아이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어른들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하는 아이들이 제일 안타까웠어요. 태국 정부도 결국 공식 사과에 나섰습니다. 총리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소중한 파트너를 잃게 되었다며 현대자동차와 한국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대차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어요. 신뢰가 한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렵다며 태국 재진출 계획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라면 정말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사람들을 외면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한번 배신당한 상처가 쉽게 아물지도 않을 테니까요. 태국 시민들의 무릎 꿇기 사건이 전 세계에 보도되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각국 언론들이 현대차의 50년 태국 투자 내역을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CNN에서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길 50년의 진정한 동반자 관계였어요. 현대차가 태국에서 한 일들을 하나하나 파헤쳐서 보도했죠. 저는 이 다큐를 보면서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우리나라 기업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해왔구나. 전 세계가 한국의 진정성을 알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BBC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했어요. 현대차의 병원, 학교 운영을 다른 다국적 기업들과 비교 분석했습니다. 결론은 현대차만한 기업은 찾기 어렵다였어요. 일본 NHK는 더욱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한국형 경영 철학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단순히 이익만 추구하는 서구 기업들과 달리 한국 기업들은 상생과 공존을 중시한다는 분석이었죠. 독일 공영방송에서도 특집을 방송했어요. 현대차와 폴크스바겐의 해외 투자 방식을 비교했는데 결과는 현대차의 승리였어요. 저는 이런 보도들을 보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그동안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해왔는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었거든요. 이번 사건을 통해 진실이 드러난 거죠. 더 놀라운 건 각국 정부의 반응이었어요. 인도네시아가 제일 먼저 움직였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현대차 CEO에게 전화를 걸어 인도네시아로 오라고 제안했어요.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였어요. 현대차에게 최고의 조건을 제공하겠다며 적극적으로 유치에 나섰습니다. 필리핀, 베트남도 연달아 러브콜을 보냈어요.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게 바로 진짜 실력이구나 싶었어요. 태국이 현대차를 쫓아냈지만 다른 나라들은 모두 현대차를 원하고 있었거든요. 현대차는 결국 인도네시아를 선택했습니다. 태국보다 더 좋은 조건이었고 무엇보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현대차의 경영 철학을 존중한다고 약속했어요. 인도네시아 신공장 기공식에는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현대차와 함께 인도네시아의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는 연설이 감동적이었어요. 한국에서도 큰 반향이 일었습니다. 국민들이 현대차를 새롭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기업이 이렇게 대단했구나, 한국이 정말 선진국이구나 하는 자부심이 높아졌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SNS에는 해시태그 한국의 진짜 실력 해시태그 현대차 자랑스럽다 같은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어요. 저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정말 기뻤어요.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진짜 실력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동안 너무 겸손했던 것 같아요. 국제경영학계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현대차 태국 사례를 교육과정에 포함시켰어요. 진정한 글로벌 기업의 모습이라는 평가였죠. 이 모든 관심 속에서 한국의 국가 이미지도 크게 향상됐습니다. 코리아 브랜드의 가치가 한층 높아진 거예요. 만약 이런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한국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런 내용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건 따로 있었어요. 다른 한국 기업들도 해외 투자에서 더욱 당당해진 거였습니다. 이 사건이 남긴 교훈은 정말 많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를 깨달았어요. 첫 번째는 진정성의 힘입니다. 현대차가 50년간 태국에서 보여준 진심은 결국 세계가 인정했어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 나라의 발전을 원했던 마음. 그게 진짜 힘이었어요. 두 번째는 신뢰의 소중함입니다. 50년 만에 쌓인 신뢰를 하루 만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태국이 보여줬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신뢰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도 깨달았죠. 세 번째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눈입니다.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가짜 친구와 묵묵히 도와주는 진짜 친구를 구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태국이 뼈아픈 교훈을 줬어요. 현재 태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철수 2년이 지난 지금도 경제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요. 아직도 실업자 8만 명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고 라용주는 예전 모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희망병원과 현대국제학교는 현재 어떻게 됐을까요? 안타깝게도 아직 제대로 된 대안을 찾지 못했어요. 병원이 문을 닫은 지 2년째,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의료 서비스 부족으로 고생하고 있고 800명의 아이들이 여전히 교육 기회를 되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지 의료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작은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고 교사들도 임시학습 공간을 만들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느꼈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언젠가는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현대차는 인도네시아에서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써가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병원과 학교도 다시 계획하고 있다고 해요. 한국의 다른 기업들도 이 사건에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해외 투자할 때 단순히 경제적 이익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가장 큰 변화는 한국 국민들의 자신감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훌륭한 나라라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경제 규모뿐만 아니라 도덕적 수준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됐죠. 저는 이 사건을 통해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진정성과 신뢰의 중요성, 진짜 친구의 소중함, 그리고 우리나라의 진짜 실력까지.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태국 정부였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50년 우정과 신뢰를 지켰을까요? 아니면 더 큰 이익을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현대차 경영진이었다면 진심으로 사과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을까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사건이 한국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이제 세계는 한국을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니라 도덕적 리더십을 가진 나라로 보고 있어요. 앞으로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이런 훌륭한 일들을 해나갈 거예요.